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좌파 정부 좌쪽 깜빡이 켜고 좌로 90도 꺾어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파 정부, 우파 정부, 우파적 성향을 띤 정부, 우파 정부, 우측 깜빡이 켜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한번 살짝 꺾고 1년, 2년 반응 지켜보고 또 살짝 꺾고 또 반응 살펴보고 또 살짝 꺾고 보통 이렇게 하죠. 이건 지금 뭐냐면 경제정책, 모든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파 정부하고 좌파 정부 성향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저는 이제 하지는 않겠고요. 성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파 정부, 우쪽으로 깜빡이고 우쪽으로 살짝 돌려요. 1, 2년 지켜봐요.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측으로 천천히 터닝을 하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차를 내가 몰고 가는데 우측으로 깜빡이 켜고 천천히 돌고 천천히 도니까 옆 차량, 내 차, 내 안에 한 사람 좀 이렇게 다치거나 까봐지거나 접촉사고가 덜하죠. 이게 망가지는 사람이 적다 이거예요. 근데 좌파 정부 좌측 깜빡이 켜고 90도로 획 꺾어. 어떻게 되죠? 안에 탄 노약자, 미성년자, 갓난애들 꼬부라치고 넘어져.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미성년자, 갓난이 얘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경제적 약자예요. 경제적 약자. 그리고 또 90도로 획 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을 잘한 친구 90도로 꺾어져서 가기도 하지만 운전을 못한 친구 어떻게 해요? 차도에서 이탈해서 인도로 쳐들어가거나 건물로 쥐어박거나 아니면 차도에서 튕겨 나가서 논으로 쳐박거나 이렇게 되겠죠. 안 쳐박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안 쳐박은 사람은 베테랑 운전사겠죠. 근데 경제적 약자들은 어쩐다? 차 안에서 넘어지거나 까봐지거나 다치거나 이탈한 자가 속출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좌파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사실은 하는 의도는 좋은 것 같은데 결론은 좀 안 좋은 게 많더라. 이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뭘 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망해서 넘어지는 거 줍줍하려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초상위, 상위 계층, 현금 부자, 뭐 이런 분들,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 현금 유동성이 좋거나 땡겨올 수 있는 분들, 좌파 정부 좌로 90도 꺾고 획 넘어졌을 때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망해가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거 헐값에 줄 사람들 많다. 이게 오늘 뭐 얘기하려는 게 핵심 목적이고요. 자, 오늘 이제 만화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밑펜툰이라고 뭐야? 밑펜툰. 뭐 찾아보니까 뭐 이게 있네요. 세입자님, 저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세입자가 과자 먹으면서 젊은 친구네요. 안 나가요. 또 나이 좀 먹었네요. 세입자님, 계약 기간이 또 끝났는데요. 안 나간다고. 세입자님, 이번에는 나가실 건지 할아버지가 돼서 물어보네요. 안 나간다니까? 꼬부랑 할아버지가 정말 됐네요. 세입자님, 이번에는 안 나가신가요? 돌아가셨는데요. 유언으로 안 나가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집은 누구 집일까? 현실적으로 일어나질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번에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민주당 청송공약이죠. 임대차 3법이라고 그러죠. 크게, 뭐 있습니까? 전월세 상한제, 5%못 넘기게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번에 또 무슨 그 국회의원이 냈는데, 영구로 해주겠다. 연구를 해주면은 이런 만화처럼 이렇게 되겠죠. 도대체 집주인이 누구야? 도대체 집주인이 누군가? 이제 헷갈릴 수 있다라는
이 정도까지는 법은 통과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봐보시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 3법, 신고, 상한, 갱신, 뭐 간단히 이렇게 표기되어졌네요. 1회에 한해서 2 플러스 2년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것을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영구 무한으로 갱신 청구권을 주겠다. 그 임대사업자보다 더한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형해화시킬 수도 있겠죠. 임대사업자가 필요 없어지겠죠. 임대료 증액 상한 5%. 근데 이건 아세요? 건물주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계산이냐면 부영건설이 굉장히 10년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10년 임대. 근데 10년 임대 하는데 계속 해마다 5%씩 올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5%도 장난 아니에요. 해마다 5%씩 올려버리면 2년 계약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계속 5%씩 인상할 수 있죠. 그래서 부영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 집 못 사요. 10년째 되는 데는 지방은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니까 못 사고 쫓겨나는 것 같아요. 자, 입주 물량 반토막 나도 임대차 3법 쏟아내는요. 48주째 오른 서울 전세값 잡으려 상한제 계약갱신권 청구권 발의 등 내년 새집주로 전세난 심화될 듯. 자, 이거 말고도 지금 현재 정부가 서울 같은 경우는 뭘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제가 뉴스를 안 찾아놨네요. 재건축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상한제 뭐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택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뉴스 몇 가지만 지금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또 튀어 오르겠죠. 자, 이렇다 뭐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거죠. 좌파 정부 좌로 90도 꺾었다겠어요, 제가. 제 생각에는 어쩐 정책은 90도도 아니고 180도 꺾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역주행한 것도 있어요.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강남의 2.6배, 성동의 110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좀 과장 보도는 좀 있긴 있죠. 근데 과장 보도를 하는 건데 또 어느 정도 또 맞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졌고요. 자, 또 월세 33만원 받으면 건보료 폭탄 떨어진다. 이것도 지금 현재 조선일보죠. 좀 과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가 잡아본 겁니다. 자, 연 2천만원 이하도 과세, 세금보다 건보료가 세다. 저도 지금 현재 주택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요. 엄청 그 재산세보다는 지방이라 재산세는 좀 낼만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100% 이렇게 150% 늘어난 게 아니라 20, 30%밖에 안 튀었기 때문에 좀 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근데 건보료는 지금 제가 150% 튄 것 같아요. 좀 힘들죠? 열 받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임대료 수입이 연 400만 원 넘으면 사업자 등록해야 하고 소득세 내야 하고 건보료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나와. 부담 줄이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임대 수입 총 비용 공제 등 비율 커져 임대 4년 8년 조건으로 건보료 40% 80% 줄일 수 있어. 아파트 월세 받아 노후 자금 쓰려고 했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이거 아들 직장에다 넣는 것 또 어느 정도 소득 안 되고 그런 것도 계속 잡고 있죠. 야, 신규 임대차 사업자 소득 및 건강보험료 이거 샘플로 이렇게 보고 해드렸네요. 분리과세하고 지역건강보험료 해가지고 실효세율 28.6%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건보료가 무섭더라고요. 건보료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있어서 전면 과시하기로 새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의 수배에 달하는 근간부분을 폭탄으로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수입에 1,000만 원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소득세 46만 원에 건강보험료 240만 원을 더 내야 실효세율인 28.6%가 치솟을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부가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강력하게 안내해 건보료 폭탄에 따른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고 십시를 밝혔고요. 국세청은 최근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201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 임대한 경우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 후 2019년 기속임대소득은 5월에 확정신고가 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역건강보험을 내야 하게 됐어요. 납세자연맹청은 신규 부동산 임대사업자 가정의 모의 계산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부부 합산 2주택자 A씨가 본인 명의 주택 한 채에 대해서 1,000만 원 월세 수입이 나와 주택임대사 등록을 한다고 가정하자 월세 수입이 1,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50% 500만 원, 기본공제의 믹프로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 가시에 대해서 단순경비 14%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임대소득세는 4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는 A씨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총수입 1,000만 원, 필요경비 500만 원이어서 건강보험 지역값으로 전환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에도 보유재산과 자동차 소유재산에 따른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하고요. A씨는 주택임대사업 1,000만 원, 소득금액 500만 원, 재산세 시가표준액 3억 원,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하고 지역건강보험을 계산한 결과 1년에 연 240만 원, 월 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9만 5천 원에서 지금 현재 25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50% 튀었어요. 이마저도 제가 제 이름으로 주택을 제 이름으로 된 것은 시골에 있는 땅, 평당 뭐 3만 원도 안 되는 시골 땅, 한 1,000평짜리. 그거 차량 소유는 15년 된 투싼, 그래서 점수 빵원이에요. 그리고 저희 현재 공인중개사인데 소득이 거의 없어요. 소득이 안 나와요. 아예 지금 중개가 초토화돼서. 근데도 건보료는 전년 대비 약 150% 폭등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뺏어 가는 거니까 뜯기는 거고. 자, 결국 A씨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46만 원과 건강보험료 240만 원을 합해 총 286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임대소득 수익금액 1,000만 원은 약 29% 소득세 건강보험료 나눈 셈입니다. 납세자 연명은 소액금액에 대한 실소율의 연봉 9억 원, 근로자 소득세 세율 비슷하다. 월세 수익금액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같은 실효세율 부당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건보료가 두드러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 이름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150%가 올랐어요. 제 소득은 줄었는데, 아마 제가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소유했다면 제가 건보료가 7, 80만 원,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해서 진짜 뭐라고 부를까요? 뒷골이 좀 송골하다고 해야 하나, 몽골이 송골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건보료 폭탄. 건보료가 무서워요. 여기도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인자 A씨 임대소득자 건보료 얼마나 늘어나? 재산 5억 5천만 원, 국민연금 900만 원, 임대수익 400원, 지자체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함. 올해부터 11월부터 21만 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 11월이 되면 또 건보료가 폭등한다 이 소리죠. 아유 진짜 얼마나, 저도 이런 거 계산할지 잘 몰라서요. 그냥 나오는 대로 뜯기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기준, 연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재산 과표 기준 5억 4천에서 9억 초과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재산 9억 초과 시, 주택임대 수입 연간 400만 원 초과하는 사업자, 지자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임대 수입 기준이 1,000만 원으로 초과하나, 뭐라고 써져 있네요. 소득세 건보료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국세청에 사업자로만 등록한 경우 소득 800만 원, 재산 600만 원,
건보료 연간 324만, 월 27만원 꼴. 국세청의 사업자, 지자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건보료 연간 56만원, 월 4만, 한 5만원 꼴. 이렇게 뭐 되어집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자 그렇고요. 하여튼 그냥 많이 뜯긴다. 이런 겁니다. 자,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그러네요. 자, 이게 뭐 핵심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제가 말하려고 했었던 중요 핵심 내용이 뭐냐?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한 거죠? 우파 정부 우측 깜빡이 켜고 살짝 했어요. 살짝 우측으로 터닝을 했어. 이게 그전 정권은 간단히 빼놓고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 저도 이명박 때문에 뭐 이명박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지도자 새끼들 욕하면 좀 그렇고요. 다 좀 미워해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인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별로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건설업에서 종사했었는데, 건설업 대기업 탑10 안에 건설사만 먹여 살리고, 이명박 같은 경우 저희같이 중소건설사들 아주 다 부도 처리시키고 해서 제 직장 동료들 뭐 주변 사람들 다 직장 잃고 뭐 힘들었었던 거니까요. 이명박 뭐 정권 때도 매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자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보면 이명박은 뭐 잘했다는 평가를 받죠. 그냥 집값이 도리어 그쪽에서 더 잘 잡았어요. 천천히 이렇게 터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끝날 때까지 거의 우파 정부는 우측으로 천천히 터닝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부동산은 호황이 왔고, 뭐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렇겠죠. 물론 이제 그게 뭐 꼴보기 싫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좌파 정부 좌측 깜빡이 켜고 정권 잡은 지 1, 2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좌회전 핸들을 확 꺾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일반 경제 정책도 그렇고 거덜난 거 많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서 지금 더 거덜났는데, 이미 코로나가 오기도 전에 한국경제신문, 뭐 매일경제신문,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수치상 계속 발표된 걸 보면 대한민국의 실업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경제성장률 하락, 뭐 그 다음에 부도율, 이런 거 보면 숫자는 엄청나게 계속 증액되고 있었어요. 안 좋은 것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거죠. 좋은 것은 감소되고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 이 정책에 의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좌파 정부 좌로 핸들을 확 꺾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차도에서 이탈해버린 차들이 있어요. 튕겨져 나가버린 차. 그 튕겨져 나간 차는 뭐겠죠? 망한 차들. 망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이 이 좌파 정부 때 꽤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이제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오고 경매는 넘쳐날 거고. 저는 이제 경매를 저는 입찰은 좋아하는데 또 이상하게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남의 망하에서 피눈물 흘리는데 그 내가 뭐 이렇게 헐값에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경매 뭐 하고 또 경매 현장 뭐 임차인 강제로 쫓아내고 또 임대인 강제로 쫓아내는 그런 것을 자 어깨 너머로 좀 봐서 이게 좀 또 이게 못할 짓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매는 굉장히 또 참여를 해본 적이 이제 없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기하고 있는 현금 많은 부자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정부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사람들 더 주겠죠. 중간층이 사라지겠고
망해가는 인간들은 더 많이 망해가고, 저는 좀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대안은 뭐냐? 대안은 뭐 제가 없죠. 뭐 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안이 있으면 제가 무슨 정부 고위 관료가 됐겠죠. 저는 그냥 현 상황만 설명해 드릴 뿐이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현재 저 좌파 정부가 이미 180석 장악해서 더 가속화시키고 좌측으로 핸들을 더 꺾어서 역주행하는 경제정책에 비하면 역주행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도 계속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망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이거 틀렸다 해서 그 민주당 고위 분들이 바꾸지도 않을 거고, 다른 분들이 말해도 바꾸지도 않을 거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철학대로 밀어붙일 거고, 그래서 더 많이 망해 나갈 거고, 요렇게 이게 제 눈에는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분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제 지금 180석 넘게 와서 펼치는데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혼란과 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그런 정책, 부동산도 마이너스 펼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거고, 자금력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망해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쩌면 정부가 그것을 유도한지도 모르겠어요. 유도한지. 왜냐면은 그렇죠. 주택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이 악질적인 이 반동 분자 같은 놈들 다 아웃되라 이거겠죠. 그죠? 본인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녕 주택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사지도 못하고, 돈이 있어도 안 사. 그냥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100채, 200채, 3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망가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헐값에 줍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안타깝다라는 마음 들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것인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두 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여튼 잘 마련해서 이 정부가 펼친 이 정책에 대해서 잘 방어하셔서, 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